안녕하세요. 회원유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코키틀람에 위치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신 크리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0년 동안 조기 휴학 후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캐나다 밴쿠버 코키틀람의 관리형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에듀스마트가 어떤 회사인지 그 부분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년 전부터요. 네. 그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먼저 시작으로 네. 저희가 캠프 전문 회사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전부터는 이제 장기 유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네. 이게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도 있고 단기 스프링 캠프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조기 유학 관련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특별히 밴쿠버의 코키틀람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밴쿠버의 코키틀람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한인타운이 있는 지역이라고도 알고 계셔서 맞아요. 이제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네네. 사실은 코키틀람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키틀람 교육청 자체가요, 포트 무디, 포트 코키틀람, 코키틀람 세 구역을 관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 보낼 수 있는 학교도 너무나 많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 한인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포트 코키틀람 지역은 한인 유학생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관용 유학을 하고 있는 지역은 코키틀람 내에서도 북동쪽 끝에 있는 버크 마운틴이라는 신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신도시는 신도시만의 또 매력이 있겠죠. 산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도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고, 그냥 밖으로 걸어 나가면 설악산이에요. 네. 공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키틀람 같은 지역은 이제 단순히 한인들만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지역. 네. 그리고 한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네, 그렇죠. 한 반에 한 학생들이 많아봐야 한 두세 명? 맞습니다. 많아봐야 두세 명이고요. 네. 일부 학교들은 네. 그보다 넘는 학교가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학교들은 2명 이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에듀스마트와 함께하는 캐나다 밴쿠버의 코키틀람이 관리형 유학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희 관리형 유학은요, 네. 딱 지역을 정해놓고요, 저희가 네. 선정한 좋은 학교들 지정해놓고요, 우리 구역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홈스테이 학교 그리고 저희 학습센터까지 거리가요, 차량으로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관리형 유학이고요. 그리고 소수 정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촬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픽업을 다녀야 되잖아요. 관리형 유학은 네네. 방과후 수업을 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30명까지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이번에 마감이 됐고요. 이번 9월에 이제 5명 정도 더 모집을 하면은 네. 이제 딱 3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어떤 곳은 굉장히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관리가 좀 안 되어서 많이 이제 불만들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소수 정예로 딱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홈스테이예요. 네. 근데 이제 에듀스마트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부원장님? 캠프? 네, 국내에서 제일 마감이 빠른 캠프로 그렇죠, 유명한데요. 그렇죠. 저희가 캠프 마감이 빠른 이유가 홈스테이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홈스테이가 굉장히 좋은 홈스테이, 다 저희 지역의 캐네디언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업적인 홈스테이보다는요, 네. 정말 아이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한 분할 이해해주고, 네. 그 도와줄 수 있는 홈스테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캠프도 마감이 빠른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름방학 때는 장기 학생들이 나가잖아요. 한국으로. 네네네. 그 자리에 우리 캠프 학생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홈스테이가 많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 지역 자체가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열들이 높은 네네. 학부모들이 다 그 지역에 사진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또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상이에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포트 코키틀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쪽으로도 많이 홈스테이를 보내는데 유학생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포트 코키틀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아주 좋은 홈스테이들이 네.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관리도 이제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지만 한 가디언 선생님이요. 네.
저희는 5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관리를 시켜요. 굉장히 소수로 관리하시네요. 네. 대한 뭐 5명, 6명, 많으면 어떤 영향이 되는 선생님이 6명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머님들과 카톡이든 단톡방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디언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을 관리를 제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에듀 스마트만의 특별함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신 학교가 사립학교랑 공립학교 모두 관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립학교가 한 5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공립학교가 50% 정도 되는데요. 네. 앞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등학교는 파인트리와 테리팍스, 네. 그리고 중학교는 메이플 크릭과 서밋, 그리고 네네. 사립학교는 코키타움을 대표하는 학교 2군데죠. 네. BCCA, 네. 여기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고요. 네. 그리고 카니, 알츠비숍 카니가 천주교계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사립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립학교 BCCA와 카니 이 학교 좀 특징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BCCA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뭐 저희랑 수년 동안 지금 스쿨링 캠프를 돌리고 있고요. 그렇죠. 스쿨링 네,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국제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어 소통이라든지 네네네네. 문화 차이로 인해 이런 것들 잘 서포트해주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알치비숍 카니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BC주 260개 중에요. 네. 24위 정도 되는 명문이에요. 명문고등학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9월에 지금 몇 자리 안 남아있죠. 그래서 하시려면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영어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아주 높은 정도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 한국 학생은 굉장히 적겠네요. 알츠비숍 카니 같은 경우에 유학생이 그냥 저희 학생들밖에 없고요. 네. BC 크리스천 아카데미도요. 네. 초등학교 쪽은 좀 많은데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쪽은 한 반에 2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학생 관리를 저희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적 비율은요. 네.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어떤 학교 말씀하셨죠? 네, 공립학교 아까, 소개해 주세요. 메이플 크릭, 중학교는 메이플 크릭, 서밋,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파인트리와 저희가 테리박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공립의 2학교는 사실은 그 버크마운틴 쪽에 신도시가 교육열이 높거든요. 네네네. 그쪽 부모님들이 많이 흡수가 되면서 좀 이제 학교 수준 자체가 좀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코키틀람 센터 몰 근처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교통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파인트리 학교는 기생충의 최우식 배우가 나온 학교죠. 맞아요. 네. 최우식 배우. 네,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네네. 그리고 뭐 교통의 요지가 있고 시설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파인트리가요, 제가 말하는 한국 사람 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최우식 배우가 너무 영향을 많이 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많은 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교육 수준이 높아서요. 높으니까. 네. 네. 그리고 테리팍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적 비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한국인 유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네. 있으면 저희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있긴 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극히 적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을 굉장히 잘 줍니다. 네. 네. 그래서 각각 학교들이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김성일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학생이 공립학교에 맞고 어떤 학생이 사립학교에 맞는지 그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죠. 뭐 파인트리만 해도 1,000명이 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 과목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 과정이 개설이 안 된 게 거의 없겠죠. 그렇죠. 네, B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클럽들. 그리고 1대부터 1000대까지 다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성향을 다양성, 가진, 왜냐면 네. 캐나다 밴쿠버 자체가 이민자를 받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민족의 다양성. 네, 그래서 다양성들. 그리고 학교 자체가 또 활발하고 네네. 좀 이제 적극적이고 네. 그래서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나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좀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저는 공립. 네. 그리고 사립은 사립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밀착 케어를 하잖아요. 공립보다 네. 좀 소수 인원이고 그래서 그런 룰을 좀 잘 따르고 아무래도 국립의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는 종교계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학교들이 기독교와 좀, 카톨릭이고. 네, 좀 네. 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디들이 또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버디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 사립은. 그래서 내가 좀 영어가 부족하고 내가 자신감이 없더라도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도와주기 때문에 네.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한 학생들은
사립을 다니셔야 되는데 근데 종교 사립이기 때문에 종교 수업을 좀 지루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립의 장단이 있고요. 네. 사립의 장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요거는 고려해서 아무래도 하시면 좀 될것 상담을 받으시면서 맞습니다. 좀 선택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루 일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것도 관리형 요약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저희가 기숙사가 있고요. 기숙사와 홈스테이 두 가지 같이 네, 두 가지 진행하시죠?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기숙사는 내년 9월에 이제 대기를 거셔야 되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기숙사를 어머님들은 이제 대학교식 기숙사를 상상을 하세요. 근데 에듀스마트의 기숙사는요, 대저택을 빌려서 이제 사감 선생님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네네네네. 그래서 평균 두 선생님들은 9시 반에 퇴근하실 동안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을 거고요. 네. 저희 같이 산 선생님까지 포함하면 총 3분이 네네. 아이들 8명을 네, 이렇게 보는 구조가 기숙사형이고요. 홈스테이형에서는 네, 저희가 방과후 수업 6시에 끝나니까 네네네. 이제 각 홈스테이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홈스테이에서 아침에 학교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방과 후에 이제 기숙사 관련 학생이든 저희가 홈스테이 관련 학생이죠. 각 학교 선생님들이 출발할 거예요. 밴을 타고 3시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15분 거리에 있는 학습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을 돌려주고 네. 네, 1대1 과외도 있고 숙제 헬프도 있겠죠. 그리고 이 방과 후 수업 중에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네. 와서 학습센터에서 공부도 하셔도 되지만 네. 사실 운동도 하고 학교 클럽 활동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까지 왔는데 막 한국식으로 쫙 과목별 수업을 학원만 다니면 안 되죠. 의미가 없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특별한 저희만의 또 운동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 개인적으로 클럽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클럽 활동도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럼 보통 8시면 어쨌든 학습센터 오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6시에 끝나면은 홈스테이로 이제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그 이후의 생활은 이제 저희가 엄선한 질 좋은 홈스테이에서 즐겁게 이제 생활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숙사 학생들은 그 이후에 어떤 걸 하나요? 네, 기숙사 학생들은 이제 6시 반 이후에는 악기 연습을 할 거고요. 9시 반까지 또 프로그램이 따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이제 별도의 숙제도 하고요. 네. 선생님 항상 옆에 계실 거잖아요. 그 두 분 선생님이.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 앞에서 이제 공부도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공원도 가서 소화도 할 거고요. 보통 2인 1실이고요. 그리고 기숙사의 좋은 점은 음식이겠죠. 그렇죠. 끝내주게 나옵니다. 네, 어떤 학생들한테 기숙사가 좋냐면요. 네. 초등학교 5, 6학년, 중1, 네네. 그 정도의 저학년 학생들은요. 처음에 홈스테이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뭐 네. 영어도 늘리고 좋을 부분은 있지만 사실 홈스테이 생활이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그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네. 생활하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음식. 그렇죠. 음식. 네. 게다가 1, 2년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해서 캐나다도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영어가 된 상태에서 홈스테이를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네. 저학년들은 기숙사에 자리가 있으면 네. 1, 2년 정도 기숙사를 먼저 경험을 하고 나중에 홈스테이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레이드 10 되면 홈스테이로 무조건 내보내고요. 저학년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주말마다 또 관리형 프로그램들은 네. 기숙사 관리형이든 홈스테이 관리형이든 저희가 액티비티를 또 한 달에 2번 네. 정도 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끝나고 뭐 마라탕이라든지 그럼 홈스테이형 아이들한테 정말 천국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비교만 해주세요. 물론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변동이 될 수는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보통 이제 공립학교 네. 그리고 케네디 홈스테이로 가실 경우에는 6만 불 정도 하고요. 6만 불. 네. 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3천 불 정도 더 비싸다 보시면 되고 6만 3천 불. 네. 근데 이제 사립학교 학비가 한 3천 불 정도 더 비싼데요. 네네네. 사실 공립과 사립학교 학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차이가 안 나죠? 네. 네네. 3,000불, 3,500불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더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사실 요 정확한 비용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비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해연여관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 코키틀람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관리형 유학으로 이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